자, 보통 토론이라고 하면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도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싸움의 규칙 자체가 처음부터 한쪽에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어쩌면 승패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르는 아주 흥미로운 설득 전쟁의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토론의 핵심은요, 그냥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료는 이걸 두고 이성과 감성이라는 아예 뿌리가 다른 두 소통 방식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성이라는 칼을, 다른 한쪽은 감성이라는 칼을 들고 싸우는 셈이죠. 자, 보세요. 한쪽에는 시스템과 논리로 방어하는 이준석 씨가 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딱 선을 긋죠. 반대편에는 현상과 감성으로 공격하는 전한계 씨가 있습니다. 아니 이걸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성과 감성의 외침, 이 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분석에서 정말 흥미롭게 보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애초에 이 싸움 자체가 구조적으로 너무나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사실상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불공정함의 핵심에 바로 이 완벽함의 딜레마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시스템을 지켜야 하는 쪽은 모든 성벽이 100% 완벽하다고 증명해야 해요. 단 한 군데도 뚫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쪽은 그냥 그 수많은 성벽 중에 딱 한 군데, 아주 작은 균열 하나만 찾아내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정말 고전적인 비대칭 전투죠. 네, 바로 이겁니다. 증명해야 할 책임의 무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방어자는 거대한 댐의 모든 곳에서 물이 새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수비를 해야 하는 반면에 공격자는 그냥 그 댐 어딘가에 있는 실금 하나만 딱 찾아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공격하는 쪽은 이 유리한 구조를 어떻게 파고들까요? 분석을 보면 아주 복잡한 논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눈에 확 들어오고 감정을 확 휘어잡는 그런 무기들을 쓸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 분석에서는 공격수의 전략을 크게 4가지, 이른바 스모킹건으로 정리하는데요. 첫째, 뭔가 이상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악마의 숫자. 둘째, 이상하게 빳빳하다는 유령 투표지. 셋째, 바코드 대신 쓰인 QR코드, 즉 디지털 지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그림자, 즉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무기들은 전부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딱 듣는 순간 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바로 이 질문 하나가 그 전략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백 페이지짜리 통계 자료 필요 없어요. 그냥 접었던 종이가 어떻게 다림질한 것처럼 이렇게 빳빳할 수가 있습니까? 이 한마디, 이게 훨씬 강력한 거죠. 누구나 바로 이해하고 그러게?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아주 직관적인 한방입니다. 이게 왜 먹히냐면요. 결국 대중여론이라는 거대한 법정에서는요. 수천 마디의 아주 논리적인 해명보다 그냥 딱 봐도 뭔가 이상해 보이는 사진 한 장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방어자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방어자가 가장 믿었던 방패. 이것만은 절대 뚫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디지털 보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가장 강력했던 방패가 그를 완벽한 딜레마, 함정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원래 방어자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했습니다. 우리 선거 시스템은 인터넷과 분리된 이른바 망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해킹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였죠. 말 그대로 아무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이 토론의 판 자체를 뒤흔들어버린 사건이죠. 바로 국정원의 2023년 합동보안점검 보고서였습니다. 이 국정원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온 거예요. 해킹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절대 불가능하다던 그 철옹성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원래 디지털 해킹 이슈에 대한 승률 예측이 방어자 90%, 공격자 10%였어요.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이 국정원 보고서가 나온 뒤에 예측이 어떻게 됐죠? 방어자 30%, 공격자 70%. 완전히 뒤집혀버린 겁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요. 방어자는 더 이상 해킹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대신 해킹이 가능은 했는데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바꿔야만 했죠.
불가능을 주장하는 것과 일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건 이건 뭐 방어의 난이도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시스템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이 분석에서 가장 흥미로운 거의 뭐 영화 같은 반전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바로 방어자의 운명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손을 떠나버리는 상황이 온 겁니다. 자, 해킹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서버 로그 데이터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이 쥐고 있는 거죠. 정말 역설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 분석에서 말하는 정치적 함정, 그야말로 외통수입니다. 1단계, 토론에서 이기려면 서버 로그가 필요해요. 2단계, 근데 그 로그는 정치적 반대파가 갖고 있죠. 3단계, 만약 그들이 데이터를 순순히 내준다? 그럼 방어자는 졸지에 그들의 주장을 대신 변호해주는 변호인 꼴이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만약 데이터를 안 준다? 그럼 방어자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아무튼 안 일어났어요 라고 외쳐야 하는 무력한 옹호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토론의 진짜 승패는요, 토론이 벌어지는 스튜디오 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 어쩌면 경쟁 정당의 사무실에서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대중 앞에서 펼쳐지는 이 치열한 토론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는 한편의 정치적 연극일 수도 있다는 그런 섬뜩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변수까지 끼어들었죠.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이기는 사람은, 진정한 승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런데 이 분석이 내놓는 마지막 결론은요, 정말 의외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승자는 토론 당사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승자는 바로 우리, 대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방어자가 이겨서 시스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시스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더 단단해지겠죠.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공격자가 이겨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면요. 그럼 그 허점을 고치기 위한 점검과 수리가 반드시 뒤따를 겁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죠. 결국 어느 쪽이 이기든 이 치열한 대중적 검증 과정 자체가 우리 시스템을 더 강하고 더 투명하게 만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과정은 시끄러웠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분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목소리가 크냐, 누가 더 논리적이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런 토론 자체가 우리 시스템을 어쩔 수 없이 현미경 위에 올려놓고 검증하게 만든다면 과연 이 게임의 궁극적인 승자는 누구라고 말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